사실 마녀배달부 키키 리뷰를 하면서 고양이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본편 영상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따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째서 지지는 인간의 말을 잃어버린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내려볼까 합니다. 지지는 키키의 동반자입니다. 가족을 떠나 낯선 동네에서 고군분투하는 키키의 옆을 항상 지켜주죠. 늘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키키처럼 지지 역시 검은 털을 가진 고양이입니다. 하지만 지지는 좀 특별하죠. 明日他の町を探す。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키의 마법이 약해질 즈음에 지지는 사람의 말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을 날 수 없게 된 키키는 잠시 방황하지만 위험에 처한 친구 톰보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하늘을 날게 되죠. 키키가 마법을 잃은 뒤로는 통 찾아볼 수 없던 지지가 키키의 어깨로 폴짝 뛰어오르네요. 키키가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지지도 다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지는 보통의 고양이처럼 울 뿐입니다. 키키는 의외라는 듯 다소 놀란 표정을 짓지만 이내 모든 걸 다 알겠다는 듯 편안한 미소를 보이네요. 지지는 왜 인간의 말을 잃어버린 걸까요? 知事、あなた言葉どうしたの？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먼저 키키가 마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즉, 지지가 인간의 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키키가 지지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이 가설대로라면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키키가 다시 하늘을 날게 되었으니 예전처럼 지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의문점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설명, 인간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둘은 다시 소통하게 되었다. 마지막 장면에 둘이 사이좋게 얼굴을 부비는 모습이 바로 그 증거다. 두 번째 설명, 톰보를 구하기 위한 비행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키키가 자신의 빗자루로 완벽하게 날게 되면 둘은 예전처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예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키키와 지지는 둘도 없는 단짝이었는데 키키에게는 톰보라는 친구가 생기고 지지에게도 예쁜 여자친구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서 둘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시사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지가 인간의 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키키가 달라진 거죠. 저는 이 말에 힌트를 얻어 제 나름의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낯선 곳에 정착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기에 적절한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13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죠. 하지만 마녀가 되기 위해서는 13살에 수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녀들은 고양이와 함께 수행을 떠납니다. 키키와 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지는 항상 키키의 곁을 지켜줍니다. 키키가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僕は明日になると白猫になってると思うよ。 울적한 키키를 위로해주기도 하죠. 別な町を探そうよ。大きくてももっといい町があるよ。きっと。 키키는 지지와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립니다. 私もうちょっとこの町にいるわ。お園さんのように私のこと気に入ってくれる人が他にもいるかもしれないもの。 키키와 지지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형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아이들은 인형놀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연습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연습하고 가게 주인과 손님의 대화를 연습하죠. 이 사람이 되었다가 동시에 저 사람이 되어보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람들의 욕망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하지만 인형놀이를 하며 상처받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실제 인형들이 뱉는 말은 전부 아이들이 생각해낸 말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형놀이는 관계의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는 키키의 훌륭한 리허설 상대였던 거죠. 그런데 키키는 수행을 통해 진짜 관계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짜 관계는 인형놀이와는 달라서 그 어떤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차가움에 마음이 얼어붙을 때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친절에 커다란 위로를 받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키키는 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울적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 역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키키가 지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건 키키가 자기 안의 언어를 그저 반복하기만 하던 인형놀이로부터 비로소 졸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 키키는 안전한 자기만의 세상에서 빠져나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진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 아닌 다른 존재와 진정으로 소통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죠. 키키가 인형놀이를 졸업하게 되면서 지지 역시 어린 인간을 상대하던 인형 역할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지지는 지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언어 대신 고양이의 언어를 되찾고 인간 짝꿍 대신 고양이 짝꿍을 만나게 되죠.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둘은 여전히 좋은 친구입니다. 지지와 얼굴을 보비며 밝게 웃는 키키의 표정이 그걸 말해줍니다. 키키와 지지가 다시 수다 떠는 장면을 기대하던 관객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엔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 보고는 약간 아쉬웠거든요. 뭔가 완벽한 해피엔딩 같지 않아서요. 하지만 키키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결말을 생각해보니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는 아주 좋은 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유년 시절과의 작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성장에는 언제나 좋은 이별이 따라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